네, 청소년의 약 90%가 소지하고 있는 필수품, 네, 휴대폰입니다. 이 또래끼리 소통을 하거나 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주로 이 휴대폰을 이렇게 이용하곤 하죠. 자, 그런데 학교 안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허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금지해야 할까요? 해외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청소년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소통수단 휴대폰. 그런데 교실에서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뉴욕 교육당국은 교내 휴대폰 소지에 관해서 새로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교육당국은 2007년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면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어서 자녀의 안전에 대해 걱정을 줄일 수 있고, 또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적극 활용하면 학업에 대한 흥미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뉴욕 교육당국. 그러나 영국에선 휴대폰 금지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영국 청소년의 휴대폰 소지율은 약 90%. 청소년의 휴대폰 소지율이 높아질수록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들 또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국 연구팀은 교내 휴대폰 금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더니 성적도 향상됐다는 겁니다. 91개의 학교 학생 13만 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수행한 연구 결과,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자 16세 청소년의 성적이 평균 6.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여기서 중요한 현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휴대폰 교내 사용 금지 후 원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엔 성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크게 향상됐죠. 무려 성적이 14%나 높아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학생들 간의 성적의 격차가 줄어든 건데요. 영국의 연구진은 교내 휴대폰 금지가 성적 차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을 위해서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위해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더 공감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선생님과 정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쪽을 펴면요. 자, 교재 4쪽을 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비게이션 표시에, 지도 표시에 두 줄의 진한 안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에는요, 우리 칠판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토론을 하기에 앞서 논제, 참가자, 토론 형식, 토론 절차 순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칠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이 부분을 실제 토론 영상 보기 전에 깐충하게 훑어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내문 볼까요? 다음 토론을 읽으며 필수 쟁점을 파악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쟁점별로, 필수 쟁점별로 찬성 측과 세모, 반대 측의 역세모, 주장, 그게 뭐고
논중 구성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발언들이 논리적인지 아닌지, 합당한지 아닌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될까요? 선생님이랑 이론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하면, 자, 논제가 있네요. 그 논제에 쟁점이 있대요. 그 쟁점 1, 2, 3 있겠지만 쟁점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장이 있을 거고요. 그 세부 주장별로 또 그거를 필요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근거는 이유와 주장을 튼실히 해주는 거죠. 타당하게.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아래 칠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논제, 우리 논제는 뭡니까?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민감하죠? O, X죠. 찬과 반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성이 입증, 책임의 부담, 입증, 책임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맞아요. 변화를 일으키려면 자신들이 주장을 하는 것들이 합당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입증하는 부담이 큰 거죠. 대신 반대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입증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반증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나오는 토론 참가자들은 찬성 둘, 반대 둘이에요. 그리고 사회자 중요하게 있어야겠죠? 플러스 청중이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찬성, 반대, 사회자, 청중 참가자죠? 자, 토론 형식은 반대 신문식 토론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론 정리할 때 살짝 아껴둔 거, 살포시 아껴둔 게 이겁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 자, 뭘 아껴뒀나요? 거기서 절차, 즉 여기 나오는 순서를 살짝 아껴뒀어요. 순서, 요 표를 같이 공부할 건데, 자, 여기서 유의사항 첫 번째, 순서 절차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순서 절차는 토론에서의 발언이 섞이지 않고 서로의 순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예의, 규칙으로 삼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토론의 내용이 왔다 갔다 논박을 할 때, 허점이 없는지, 타당한지, 공정한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 예절을 지켰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순서가 왜 이렇게 가는지는 알아야겠죠? 그 원리를 선생님이 주황색 펜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줄게요. 설명해 줄게요. 봅시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박으로 이루어지겠죠? 토론 구성원은 제1토론자, 제2토론자, 찬성 측, 제1토론자, 제2토론자, 반대 측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찬성 1, 찬성 2, 반대 1, 반대 2로 명명할게요. 그렇다면, 자,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나? 당연히 찬성 측입니다. 왜요? 입증 책임의 원리가 있죠? 변화를 일으키고 싶죠? 그러니까 먼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 입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성 1이 입론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안 하고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하나요? 이유는 그 다음 입론자가 반대 1이기 때문이에요. 반대 1이 반대 신문도, 교차 신문도 하고 또 입론을 하기엔 부담되죠? 그러니까 반대 2가 입론을 한 찬성 1에게 교차 신문, 반대 신문을 해줍니다. 그럼 그동안 입론을 더 준비해가지고 반대 1이 입론을 하죠. 1번, 2번, 3번 알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반대 신문을 다음 입론자인 찬성 2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부담이에요. 그래서 입론을 끝낸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해줍니다. 반대 1에게. 이게 끝나면 찬성 2가 입론할 준비가 끝났겠죠? 그럼 찬성 2가 입론을 하죠. 그러면은 반대 신문을 누가 해주냐? 그렇죠. 방금 입론을 마친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해줍니다. 왜냐고요? 반대 2가 입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반대 2가 입론을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입론의 파트예요. 크게 본 입론의 파트예요. 그럼 입론이 끝났으면 이제 반론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론 정리한 거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입론의 반대 신문과 반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반론.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반대 신문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허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반론은 그런 입론의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거,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입론 다음에 반론으로 갔을 때 공정해야 돼요. 토론은 순서도. 입론을 찬성 측이 먼저 시작했으니 반론은 반대 측부터 합니다. 그래서 반론 9번, 반론은 반대 1부터
그 다음 반론은 찬성 1이, 그 다음 반론은 반대 2가, 그 다음 반론은 찬성 2가 함으로써 입론과 반론의 토론이 마무리되죠. 그렇다면 이 토론을 사회자가 종료시키면 청중들이 판결을 하는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절차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반대 신문이 얘네가 해야 되고 얘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반론이 왜 반대부터구나. 이런 것들을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실제 토론 영상을 보고 논리적인 반박이 어떠한지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살펴보면서 자료의 활용 측면 그리고 논지의 적절성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늘면서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학교에서는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거두었다가 학교 시에 돌려주는데 선생님께 휴대전화를 내지 않는 학생은 벌점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한 학생이 학교 누리집에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글을 올린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문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양측 토론자는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 임명을 듣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상당수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디에서든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유독 학교에서만 개인의 소지품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을 전역적으로 절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고 휴대전화 사용 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끔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제2토론자 반대 신분해 주세요.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소통하며 여러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친구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학교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나요? 지식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내에서는 대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는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반대측 제1토론자 임론해 주세요. 요즘 중학교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대화는 하지 않고 각자의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학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만큼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자유를 내세우기보다는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합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조절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보와진흥원에서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29.2%로 전체 성인의 휴대전화 중독률 11.3%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일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세요. 이미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각 가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정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낸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는 중독성이 강한 매체입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 측의 주장과 반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찬성 측 제2토론자가 입론해 주세요.
오늘날의 휴대전화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졌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에서 휴대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정보 검색 기능, 쌍방향 소통 기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 등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아직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대 신문은 찬성 측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입론을 계속해 주십시오. 우선 예를 들어 휴대전화로 수학 시간에 칠판에 글씨를 사진으로 찍거나 과학 시간에 실험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복습할 때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르는 단어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의 교육적 활용도는 그 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세요. 찬성식 토론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측 제2토론자가 입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를 떠올려보면 화면을 진득하게 보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금방 넘겨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한 가지 자극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또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보를 검색하여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용 양상 때문에 휴대전화는 학습보다는 주로 유의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학과 학습에 집중하고 친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찬성 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을 해주세요.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주로 유의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한국정보와진흥원이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용도는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의사소통, 인터넷 검색, 게임, 음악 감상 순입니다. 이렇게 주로 유의적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양측의 입론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반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측 제1토론자부터 반론을 시작해주세요. 찬성 측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 물품 사용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반대측에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이 심각하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하신 점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순 없습니다. 공연이나 영화를 볼 때 관객 스스로 휴대전화를 끄게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육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은 직접적인 소통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접적인 소통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여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가 일상화된 것처럼 앞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고 사용을 제재하는 데만 급급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일상 깊숙이 들어온 휴대전화를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기보다는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측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어느 편의 주장이 더 타당하였는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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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na ba ba ba